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3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리조나주에 리 체니 효과라는 것이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리 체니가 카리 레이크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자마자 카리 레이크 선거운동 사이트는 폭주가 되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모금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50만 불에 가까운 선거 자금이 캠페인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카리 레이크도 깜짝 놀라서 리 체니에게 지금 고마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흑색 선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저는 선거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지지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빈정대는 투로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 체니가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녀가 하는 일마다 전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효과에 이어 리 체니가 2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밉상 등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에 mRNA 백신을 주사하자마자 약 18%에 해당하는 소가 즉시 죽었다고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드체인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인포월즈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의하면 호주에서 200마리의 소에 mRNA 백신을 주사하자마자 그 중에 35마리가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즉 18%가 주사를 맞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낙농에 관련되는 모든 푸드체인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뿐만이 아니라 유제품 또는 유가공 제품 모든 것에 mRNA 백신을 주사한 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mRNA 백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것을 왜 구태여 소들에게까지 맞춰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mRNA 백신을 거부를 하자 이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가공 제품이나 소고기를 통하여 mRNA 백신 유닛을 인체에 심기 위하여 혈안에 되어 있는 WHO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사회 중에 가장 밉상으로 등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 관한 속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소유하고 있는 메타, 즉 페이스북의 주가가 1년 전에 비하여 75%가 없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1조 달러 빅텍이 탄생하였다고 난리 법석을 폈지만 불과 12개월 후인 2022년 9월에는 그들의 시총이 2260억 달러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약 7,8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이 날아간 것이죠. 그 원인으로는 첫째, 이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라고 하는 가상 세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매진하는 통에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260억 달러로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과연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만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번 주저앉은 주가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텍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성장한 회사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주저앉았다 하면 일어서기 힘든 것으로 보통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것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가상적인 문제로 또한 같이 폭망하는 현상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재무국장인 존 슈로드가 루이지애나주가 블랙락에 맡기고 있는 7억 9,400만 불의 연기금을 회수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블랙락이 뱅가드와 같은 기후의제를 추진하는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의제를 쫓아서 투자를 함으로써 연기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금을 뺀다고 전한 것입니다. 존 스트라드 국장의 말에 의하면 이 연기금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투자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아젠다를 쫓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운영하여 왔던 블랙락이라든가 뱅가드가 요번에 된통 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지사 공화당 후보인 리 제들린이 오늘 기자와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우회가 정치자금 2만 5천 불을 민주당 후보인 호클에게 기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섭한 마음을 억누르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아마 저에게도 나중에는
정치 자금을 좀 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씁쓸한 표정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NYPD, 즉 뉴욕 경찰서에서는 지금 경호회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호클의 경우에는 경찰 예산 삭감을 주창하는 주지사인데 거기에다가 왜 돈을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 자금을 경호에서 줘야 되면 제일린 후보에게 줘서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데 경호회가 지금 거꾸로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제일진 주지사 후보도 섭섭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는데 이번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민주당, 특히 경찰 예산 삭감을 부르짖는 호클에 도네이션을 한 것입니다.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상원 후보로 나서고 있는 허셜 워커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방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전에 허셜 워커에 대하여 그가 내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러닝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셜 워커가 공직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라파엘 워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허셜 워커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맹비난을 합니다. 아주 점잖게 비난을 한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아에 큰 두 번의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조 바이든을 지지해달라고 와서 선거 유세를 하였는데 오늘날 조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해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조지아 유권자들에게 어떤 해를 가져왔는지는 조 바이든의 오늘 정치를 보면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라파엘 워녹 상원을 지지해달라고 또 와서 유세를 하였는데 오늘날 라파엘 워녹이 하고 있는 것 역시 증거입니다. 두 번의 큰 실수를 조지아에 하고 와서 지금 나보고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될 전직 대통령, 나갈 때는 엉덩이가 문짝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가십시오 하고 한마디로 깨끗하게 비난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덤바이언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중국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여러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중국 대사관에서 시행하는 파티에 참석해 줄 것을 종용하며 초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의회의사당에 기밀 전화 라인을 통하여 그는 중국을 홍보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국가방첩대에서 캐치업을 하고 그녀를 즉시 해고하였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엘 의원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첩대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바이엘 의원의 앞으로 정치 행보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